구독, 좋아요.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주진우 의원이 갑작스럽게 지금 입장을 발표했는데 알고 계셨어요? 뭐 나올 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네. 대표 경선이야말로 예. 일단 컷오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올 수 있죠. 안철수 의원이 그 혁신위원장 맡았다가 바로 예. 본인의 그 뜻에 맞지 않는 최고 혁신위원이 오니까 박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내가 직접 메스를 들겠다 이러면서 이제 대표 경선에 나섰어요. 네. 주진우 의원이 지난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 탄핵 국면에서 또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습니까? 또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고 실제로 본인도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혁혁한 그 전과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나갈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주 의원이 얼마나 대표 경선에서 대표로서도 자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 유권자, 국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첫 대표 도전이니까 모든 정치인은요 저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예. 생각해 보세요. DJ와 YS, J가 둘이 그때 당시에 뭐 유진호라든가 뭐 수많은 그 70대 노정객들이 들끓는 정치판에 나섰을 때 40살을 간 넘은 나이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 노정객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유명한 말 구상유취 입에서 젖비린내도 안 가셨다. 그런데 그 젖비린내도 안 가셨다는 사람들이 그 뒤에 본인들이 투쟁해서 당대표가 되고 둘 다 대통령이 되고 적어도 반세기 가까이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주진우 의원도 본인의 뜻을 세우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야당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 저는 뭐 주 의원 지지하거나 그런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인물이 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이게 좀 경선이 활성화되지. 이럴 때마다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 정말 그런 밥은 안 먹습니다. 네. 자, 다른 현안으로 좀 가볼게요. 이현주 문제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지난번에 미국 특사, 특히나 이제 특사 단장으로 내정됐다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는데 이현주의 발언이 여러 가지가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간의 사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 스스로 자신이 김종인 미국 특사를 무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런 발언하면서 자기가 뭐 논개 역할을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논개의 아마 후손들 진주에 가면 사당도 있고 진주에 가면 촉성루를 꼭 들러보게 되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분들이 화를 낼 일이죠. 어디 무슨 그 외장을 껴안고 분사하면서 나라를 지켰던 그 논개의 비유를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본인이 본인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현주 의원은 정말 저 나이에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인물도 지금 뭐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뭐 정신없이 바꿔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새다. 철새가 많잖아요, 지금. 김민세부터 시작해서 김종인 씨를 저격했는데 김종인 씨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신기록 보유자다. 5개 여야 정당에서 5번 비례대표를 받은 능력자죠. 그리고 한때 김종인이 그 이현주의 멘토였어요. 그 많이 기대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 대미특사의 단장은 이현주 그리고 이제 원로격으로 김종인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김우영은 뭐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 세 번째 자리는 계속 유지하는데 난데없이 이제 뭐 왜 김종인이냐 하고 또 이재명 개딸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뭐 본인은 아니 전화 와서 해달라고 해서 내가 수락을 했는데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불쾌감 속에서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기 입으로 사실은 그 김종인 씨를 대미특사에서 배제시키는 거, 뭐 우리말로 시쳇말로 깠다 그러잖아요. 그 깐 사람이 나다. 뭐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니까
참 이현주는 아니 근데 지금 사진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 사진 한번 계속 띄워주시죠. 김종인과 이현주가 비교적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었잖아요. 아 저것만 보세요. 그리고 네. 유니폼 바꿔 입은 거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유니폼 입고 손 들고 있고 오른쪽은 다른 유니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 두 사람이 네. 그냥 솔직히 색깔이 보호색이 달라지는 한 쌍의 카멜레온들 같아요. 동고동락하는 사이예요. 동고동락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치적으로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현주가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그 김종인 씨의 덕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미특사단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만이지 굳이 왜 라디오 같은 데 나와가지고 김종인 씨를 배제시킨 게 나다.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또 개딸들한테 어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논계의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 아니 다시 한번 우리 논계 그 역사를 떠올려 봅시다. 외장 게야무라라는 그 일본 장수를 저 촉성루로 그 바위로 유인해서 술상을 벌인 뒤에 같이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옷가락지를 껴서 연약한 여자가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게 정말 그 장면을 다시 그 역사책이나 소설로 들으면 가슴이 저려올 만한 그 비사예요. 아픈 애사죠. 아니 어떻게 이현주가 논계의 자신을 비유합니까? 그러면 논계가 그 게야무라 외장 게야무라가 그렇다면 김종인입니까? 아니 비유를 좀 나는 요새 보면 그 무슨 역사적 비유를 그 문진석이가 뭐 자기를 링컨에 비유하고 무슨 주정뱅이인 그랜트 장군을 임명했다 그러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날 얘기예요. 링컨을 이재명에 빗댄 것까지는 뭐 명비어천가라고 쳐요. 그랜트 장군은 30대인 소령 시절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술에 의존을 했었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완전히 떨치고 소장이 됐을 때 그 남부군의 그 기세가 워낙 등등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율리시스 그랜트 이름이 좀 멋있어요. US 그랜트. 그래서 그 그랜트 장군에게 북군 총사령관을 맡깁니다. 아니 술 마신 주정뱅이에게 북군 총사령관을 맡겼다는 그 역사 인식의 천박함. 그 어디서 주소는 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앞뒤 무지서 중요한 맥락을 다 빼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미국사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랜트 장군을 기용한 거를 위대한 결단이라 그랬어요. 위대한 결단은 맞죠. 근데 왜 주정뱅이란 말을 씁니까? 그랜트 장군은 나중에 남북전쟁의 영웅이 된 뒤에 미국 대선에 나갔는데 그때 당시 최연소 미국 대통령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선에도 성공했어요. 잘 알려진 얘기는 아닙니다만 3선 도전도 했었어요. 다 이길 뻔했는데 측근의 만류로 본인이 3선 도전을 포기한 그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둘 다 공화당이죠. 링컨도 또 그 그랜트도. 그 그랜트 대통령은 장군이자 그 대통령은 미국 50달러짜리 지폐에 나와요. 그 아무나 미국 달러에 넣어줍니까? 도대체 문진석의 그 저는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비유. 그러니까 명비어천가를 불러도 좀 제대로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예. 자, 이현주 다시 말해 왜 논계 얘기를 여기서 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논계도 아닐 뿐더러 왜 김종인을 저격한 걸 이런 데 나와서 그 광고를 합니까? 이건 아주 정치적인 신의를 저버려도 이렇게 저버릴 수는 없다. 역시 이 변절 본색, 철새 본색을 또 한번 드러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그 개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현주가 누가 누구를 깠다 이런 소리를 할 그 입장도 못 돼요. 그러니까 오죽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대미특사단을 둘 다 바꿨겠습니까? 예. 저는 참 한심하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사람들이 그 명비여천가를 부를 때 부르더라도 역사 공부는 좀 제대로 하고 인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현주가 본인이 이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낙마시킨 사실상 미국 특사 구성해서 처리시킨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면 무슨 조선업에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 관계에 무슨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턱도 없는 소리죠. 예. 왜냐하면
부산 영도여고를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영도여고 나오면 조선업을 좀 아는 겁니까? 저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예. 그럼 부산에서 자란 사람은 바다 보고 배 보고 자랐으니까 다 조선업 전문가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이현주가 그 자기가 조선업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도 좀 부끄럽지 않았을까. 조선업은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허앵커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예. 백악관에서 이미 상설위원회를 거의 그 폐기하고 있어요. 해당 국을 사실상 인력 철수를 하고 있죠. 지금 방금 전에 30분 전에 속보가 떴어요. 네. 일본과 미국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관세 협상에 타결을 했습니다. 예, 그랬죠. 25% 상호 관세가 무려 10% 깎여서 15%에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그 요체가 뭐냐? 원래 일본이 그 대미 투자 펀드, 경제협력 강화 펀드라는 거를 원래는 4천억 달러, 우리 돈 550조 원 정도로 조성해 주기로 했었는데 오늘 발표 보고 깜짝 놀랐어요. 5,500억 달러가 됐어요. 1,000억 달러가 더 늘었더라고요. 정확히 그 5,500억에서 그러니까 아니, 1,500억 달러가 늘었고 1,500억 이걸 달러. 오늘 환율로 계산해 보면 550조에서 760조로 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거를 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시바 시게루가 참의원 선거에서 졌잖아요. 네. 과반수 달성에 실패했는데 지금 총리로 버텨야 돼. 버티겠다 그랬어. 그렇게 되면요. 뭔가 일본 국민들에게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돈이 좀 많아요.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트레셔리 본드라고 합니다. 재무부 펀드. 이걸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헐어서 미국에다가 760조 주는 김에 시원하게 150조 원 정도를 더 주는 걸로 하니까 트럼프가 시원하게 15%로 10% 깎아준 거예요. 네. 그 뭐 알래스카 LNG 투자니 뭐니 그 한국 정부 협상단도 가지고 간 거는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 합의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그 미국과 필리핀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요. 네. 거기서도 관세를 많이 깎아줄 겁니다. 그 중국 견제를 한다는 조건으로 저는 오늘 저 보도가 어떤 암울한 전망을 던지느냐. 우리나라의 그 물소대 전술 네. 지금 여러 사람 가 있는데 25일 날 지금 2+2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그 일본과의 협상 타결이 시사해 주는 건 뭡니까? 돈을 내기로 약속을 해야 돼요. 자, 760조를 낸다? 입이 떡 벌어지죠? 네. 76조 원 낼 돈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네. 자, 우리 이거를 예산은 지금 1년 예산하고 비슷한 규모네요. 그러니까 없는 돈에 쌀도 못 내놓겠다, 소고기도 못 내놓겠다. 디지털 장벽은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니까 손댈 수 없다. 방위비는 찔끔 올리겠다. 아니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협상을 해 주겠습니까? 베센트가 그랬어요. 협상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 그 질이 문제다. 제가 볼 때 한미 관세 협상은 25일 열릴 때 열리더라도 물 건너 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 이번에 한번 뒤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캄캄합니다. 전망이 지금. 예. 네. 자, 이현주 문제, 조선업 무슨 한미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살피다 보니까 관세 협상 문제까지도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이현주 문제 먼저 살펴봤고요. 자, 김용대 드론 사령관 영장 기각부터 그 후에 나온 소식들이 추가돼서 그 소식을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영장 기각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법원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당히 법원이 명료하고도 사실 좀 강하게 저는 좀 입장을 밝혔다고 보이는데 일종의 내란 특검팀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는 내용이라고도 또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김용대 사령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꽃꽃장수 예. 그리고 북한을 가장 두려워 떨게 했다던 국방장관이던 이 김관진 전 장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네. 군인은 저래야 된다. 아니 작전을 한 이유로
내란 특검이라는 데 불려나가서 수모를 당한다? 이거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예. 상관,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았어요.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나라에 침투시키고 오물풍선에다가 뭐 온갖 거 매달아서 그 날려보내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수도권이 막 그때 쓰레기에 그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어요. 뭐 곳곳에 떨어졌는데 뭐 오물 속에 무슨 세균, 생화학목이 있는 거 아니냐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랬을 때 그 드론 사령부에서 작전 대응 개념으로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킬 수 있죠.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이거 비상계엄과 무관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그 김병주가 뭐 캐나다 특사로 간다는 그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장 출신이 아니 자기도 군에서 대장씩이나 지냈는데 그 대장이나 된 사람이 군 작전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그렇게 국회나 언론에다 대고 떠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그 적어도 군인의 자세는 아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수많은 유묵 가운데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남산에 가서 그 유묵을 볼 때마다 참 경건해집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짐이 군인의 본분이다. 아니 김용대 사령관의 행위가 그 설사 내란 특검이 의율하고자 하는 외환죄, 일반 이적죄의 소지가 있다고 쳐요. 뭐 그건 이제 나중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보면 알 일인데 구속영장을 쳐서 그 부분을 이 신병을 구속하겠다? 그 판사가 그 이유를 딱 대잖아요 지금.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지나치게. 아 그러니까 아니 뭐 어디 도망가요? 증거 다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이 본인이 수모스럽고 내가 평생 군으로 봉직해 와서 본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당하니 참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참담하다 그랬죠. 참담하다 그랬잖아요. 네. 아 군인 본분을 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되잖아요. 왜 꼭 형무소도 지금 비좁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2평짜리 독방에 가둔다는 이 그 법무부와 이 구치소 측에서 왜 굳이 가두려고 합니까?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재판을 해서 1, 2, 3심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고 네. 구속 사유와 타당성 이거 법률 용어로 어렵게 상당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모처럼 보는 그 제대로 된 판사의 판결문을 읽은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내란 특검 팀이 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압축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신병 확보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은 영장 재청구 계획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란 특검 팀도 이 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야 이건 좀 우리가 실책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속내가 사실은 좀 담겨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예. 뭐냐면 이 행정학 용어에 이런 게 있어요. 조직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조직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벌인다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행정학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다음번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팀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사무실 넓게 쓰고 나라 예산 펑펑 받아가지고 지금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데 앉아가지고 그 검사 지금 50명이 지금 수사관 100명 데리고 일을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용대 사령관 사건에도 아마 적지 않은 인력이 달라붙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일을 했다는 그 뭔가 이 폼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만약에 원리 원칙대로 그냥 얘기해 보니까 이게 불구속으로 가도 되겠대요 했다가는 뺨 맞습니다. 이 자식이 말이야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재떨이 날아온다고요. 저는 그게 비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기소를 한 거예요. 무리한 영장을 쳤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잖아요. 판사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 왜 자기들은 심사숙고 안 합니까? 자기들은 마구잡이로 해놓고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해요? 그 무슨 엿먹이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 신병 확보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조은석이나 내란 특검보나
그 수사관들도 알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일단 실적 내기 위해서 해놓고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 그 다음이 또 재밌네요. 당장은 영장 재청구 계획이 없다. 그럼 나중에는 있다는 뜻인가요? 하는 거 봐서? 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실책이 아니고 스스로 오버스윙한 것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지금 3개가 가동돼 가지고 아침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랬을 거예요. 네네. 아침 저녁으로 특검 뉴스로 도배를 할 것이다. 뉴스 틀어보세요. 특검으로 시작해서 특검으로 잠깐 전반전 쉬고 나서 후반도 특검으로 덮어요. 물난리로 덮고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올 틈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국민들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특검 뉴스만 보면 이게 이제 2가지 단어가 생각나요. 식상하게 되고 무감각해지고 있다. 저는 이미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자, 김용대 사령관도 입장을 밝혔죠.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장당 신병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 기간이라 그 서울구치소에 잠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사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딱 부러지게 입장을 밝혔네요. 저는 저 김용대 사령관이 항상 정복의 정모를 쓰고 예. 저 눈빛이 그 흔히 하는 말로 형형하잖아요. 어. 빛난다. 뭐 그 자세 한 올 흐트러짐이 없어요. 저는 사실 김용대 사령관은 몰라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는 저런 의지 있는 군인들이 지키는 것이구나. 숙연해지더라고. 저보다 나이는 뭐 한참 그 연합니다만 마음속으로 존경심까지 일더라고요. 저런 군인들이 있으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더 나올 게 없다. 왜? 나는 다 얘기했다. 그런데 판사는 굳이 구속 안 시키고 재판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팀도 말씀이 옳습니다. 아, 지금까지 왜 이 낭비를 하냐고요. 아니 이미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특검팀에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했는데 이 자식들 뭐 한 게 뭐 있어?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 행정학 얘기했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조직의 생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용대 장관 그리고 내란 특검의 스스로의 실책 인정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김용대 사령관의 어떤 당당한 기계 있는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문체부로 넘어갈 텐데요. 이재명 정권과 네이버의 결탁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입니다. 최휘영 인사청문회가 29일에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을 했어요. 어떤 참고인을 요청했냐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문제 이거 좀 중요하게 좀 다루겠다. 관련자들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결국 또 이것도 반대하면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참고인 없는 증인 없는 깜깜이 맹탕 청문이 또 재연될 상황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건가요? 청문회 무용론에 더 한 번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다. 최휘영 씨는 기자 출신입니다. 예. YTN에서도 기자를 했고 기자 출신인데 또 이제 변신해가지고 놀이 전문가, 엔터테인 전문가로 또 변신해서 기자 때도 뭐 그런 분야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NHN 네이버 계열사의 대표를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문체부 장관 자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홍준 그 전 교수가 명예 교수죠. 명지대 이분이 계속 논의가 되다가 본인이 고사를 했잖아요. 나이도 있고 뭐 좀 아마 이분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발탁이 됐고 예. 저는 더 어울리다고는 보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찾다가 결국 그 기자 출신에다가 그 우리 그 이재명 정권이 생각할 때 굉장히 절친한 누구 없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 최휘영 씨가 이제 발탁이 된 거예요. 생소한 인물이지만 언론인을 했으니까
뭐 또 새로운 문체부 장관 상이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가 뭐 모욕주기는 아니지만 갑질도 아니고 누구처럼 뭐 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예. 그러다 보면 그렇다고 청문회에서 뭐 그냥 박수치고 끝낼 수는 없어서 박정아 의원 국민의힘에 이제 논의를 거쳐서 증인 참고인을 좀 선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특히 그 성남 FC에 대해서 네이버가 후원한 게 분명히 있었어요. 재판은 지금 중지가 됐지만 그 물어볼 수 있잖아요. 본인은 성실하게 또 답변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또 영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법부에서 이미 다 재판까지 중지시켜 놓은 사건을 왜 너희들이 또 건드려? 그래서 지금 왜 증인 참고인 없이 맹탕 청문회를 또 이 기자 출신 후보자에게 하려고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아마 이른바 슈퍼위크가 끝났고 2명 남았어요. 이제 장관 후보자는.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은 그 경질 뭐 지명 철회했으니까 후임자 또 찾으려면 좀 늦어지겠죠. 지금 뭐 그 강선우는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요일 오후에 이진숙이 오전에 잘렸잖아요. 네네. 오후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 장관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미 장관이에요. 그 원래 10여일 뒤에 하려고 했다가 보도된 걸 보니까 24일까지 다 끝내고 24일이래 봐야 뭐 오늘이 내일이네요. 내일까지 끝내고 모레 임명한대요. 뭐 그렇게 속전속결. 아니 무슨 몽골 기병입니까? 왜 강선우만 그렇게 그 막 이 엑셀을 밟아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갈 때까지 가보자. 이미 이 문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은 좀 깎였지만 국민의힘이 워낙 엉망진창 같으니까 뭐 조금 깎였다 또 올라가겠지. 아직도 60% 전후다. 고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우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최희영 후보자는 그냥 무임승차하게 생겼어요.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뭐 그렇다고 딱히 공격할 포인트 이 기자만 해가지고 그러는지 돈은 좀 있는지 모르는데 뭐 재산 문제라든가 투기 문제 뭐 이런 거 등등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뭐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그 성남 FC 문제 이거 괜히 그 건드리면 골치 아프니까 예.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깜깜이 무증인 무참고인 청문회로 간다. 큰일입니다. 예. 네. 그런데 자, 그 중에 좀 주목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권의 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발탁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보온 인사냐, 네이버의 성남 FC 후원에 대한 보온 인사냐, 아니면 뭐 여러 측면에서 다른 게 있느냐 이런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이제 밝혀진 건 없고 의혹 제기는 잔뜩 있지요. 예. 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동아일보 출신으로서 그 네이버에 일했던 그 청와대 홍보 수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난히 그것도 네이버와 NHN 출신들이 이 정부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이 좌파 정부인 문재인 이재명 정부와 이 NHN 네이버의 그 관계는 돈독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그렇게 네이버 출신들을 많이 쓰느냐. 다른 뭐 인터넷 기업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한 그 특정 기업에 몰리면 당연히 의혹은 제기되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으로 이거다. 아직 그렇게 확인돼서 나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과거에 보니 성남 FC 그 제3자 뇌물죄 얘기 나왔을 때도 네이버가 돈을 많이 냈잖아요. 네. 돈을 왜 많이 냈을까? 아니, 돈을 그냥 갖다 주는 기업인이 있습니까? 뭔가 대가가 반대급부가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뭐 좀 줄줄이 이름만 대보면 이 정부만 해도 하정우 이거 뭐 그 배우 아니죠? AI 미래기획 수석. 네. 그 이 사람 네이버 클라우드 AI 총괄 뭐 이른바 미래센터장 지냈다고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한성숙 뭐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아닙니까? 뭐 두말 필요 없는 것이고 네이버의 검색과 네이버 페이, 네이버 웹툰 이런 핵심 서비스를 총괄했다. 특히 이 페이와 검색, 특히 검색은
이게 아젠다 세팅을 네이버가 해가지고 뉴스를 조작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많았잖아요. 네네. 이거 뭐 언론사들이 그 주는 정보를 순서를 다 네이버가 정하잖아요. 네네, 그러고 그거에 총괄을 누가 했습니까? 한성숙 씨가 한 거예요. 수년간.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급기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된 최휘영, NHKN 대표이사고 여기서 기획 경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벌써 3명이나 이렇게 장관급 수석, 장관 2명 쉽지 않죠. 한 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좀 따져보자는데 무증인 무참고인 뭐 그냥 그냥 맹물이에요. 그런 청문회 뭐 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 근데 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이 주희영 후보자가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그렇게 알려진 플랜티유 비상장 주식, 회사 이름이 플랜티유입니다. 플랜티유 비상장 주식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사회이사 경력도 있다.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회사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년 창업 육성 사업을 통해서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이다.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이게 관련된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냐. 더군다나 문체부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뭐 네이버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고 막대한 정책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기도 하고 규제 관련된 부분을 상당 부분 다루는 곳인데 뭔가 이런 통로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를 좀 보면 예. 심상치 않아요. 먼저 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대구 출신이고 문체위에 소속돼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최 후보자가 플랜티유의 비상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15,000주. 이게 가격으로는 7,500만 원어치인데 이게 비상장이니까 그렇겠죠, 아직은. 이게 만약 상장돼 보세요. 막 10배 뛰고 막 그러는 뭐 10배까지는 몰라도 한 5배는 먹는 거죠. 5배. 그렇다면 억대를 지금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사회이사를 길게 했네요. 2017년 3월부터 5년이나 했어요. 보통 사회이사 1, 2년 하면 고작인 겁니다. 상식이잖아요. 5년씩이나 시켜줬다. 5년간 하면 대통령 임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사회이사가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이건 누구나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필 또 이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재임 시기와 또 일치한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자고 관련 증인들을 좀 보자고 한 건데 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 뭘 검증을 하겠습니까? 이런 당연한 그 뉴스나 인터넷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물었는데 이걸 좀 따져봅시다. 자질 능력 검증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의혹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안 된다니. 이걸 무슨 수로 이 청문회를 하루 종일 끌어갈 것인가. 이거 그냥 뭐 신상이나 물어보고 뭐 이러다가 끝날 공산이 지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상장 주식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5년간이나 사회이사를 했다는 것. 이것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임 기간인 5년과 이게 딱 맞는다. 겹친다. 누가 봐도 지나가는 그 초등학생들도 설명해 주면 저 이상해요, 아저씨.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이런 얘기를 일국의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모여서 한번 문화, 체육, 관광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령탑을 맡게 된 사람을 좀 알아보자는 건데 안 된다? 청문회를 없애라고 하세요, 그냥. 네. 맹탕 청문회에서 이제 청문회 자체를 없애는 상황. 자, 김승수 의원이 제기한 이 사안이 추가적으로 어떤 의혹이 구체적으로 또 추가 폭로가 될지 좀 살펴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 나온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조금 다뤄볼게요. 아까 일본과의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 15%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제조업 강국을 위한 펀드 조성도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자, 그 와중에 미국 재무장관이 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협상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게 이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이 재무장관이 중요한 건 시점이 아니라 협상의 질이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인도네시아도 타결을 하고 일본도 타결을 하고 그 전에 뭐 영국도 타결하고 이렇게 점점 타결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센트 장관의 메시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명확하죠. 돈 내라는 거예요. 돈을 내라.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기가 없어요.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60%가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한번 뺀 칼을 다시 넣겠습니까? 안 넣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도 공화당 지지자들, 마가 지지자들은 80%, 90%가 지지해요. 미국 민주당에서는 한 자릿수밖에 지지 안 해요. 거기도 양극단이에요, 지금. 그런데 일단 트럼프가 이제 집권이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뭐 네. 6개월 간 넘었는데 실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항상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일본과 이 정도 돈을 받기로 했다. 이런 걸 원해요. 네. 그 쌀 뭐 시장 몇 프로 열었네. 소고기 시장 몇 프로 열었네. 이런 거는 이 째째하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트럼프가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우리보다 협상을 먼저 했다는 점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혹스럽게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일본이 20일 날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지금 이시바 시게루가 사실상 참패해서 뭐 총리를 물러나느니 마느니 정신이 없어서 아마 이재명 정권 측에서도 일본은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다가 일종의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갑자기 오늘 오전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하고 참 비교하길 좋아하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 별로 안 해요. 한일전이 그렇게 구름관중이 모이고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우습게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도 뭐 게다 짝이니 뭐니 온갖 그 비칭으로 뭐 외놈이니 왜군이 뭐 진보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토착 왜구.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하는 걸 참 좋아할 텐데 예. 자 일본이 25% 우리하고 똑같았을 때는 좀 뭐 일본이 원래 뭐 더 받을 거야 이러고 있다가 뚝 10%를 잘라줬어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 베센트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기 8월 1일 날 유예 시한에 구애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내용만 좋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원하게 깎아준다. 본복입니다. 10%가 저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10% 저거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물소태 전략으로 구윤철도 가고 김정관도 간다 하고 지금 뭐 한미 의원 연맹은 여야 의원들이 다 갔죠. 대미 특사단 갔다는 소리는 아직 없어요. 예. 뭐 지금 꾸려만 놨지 뭐 특사단이 가서 할 게 또 없죠. 뭐 이번 주에는 간다구나 지금 알려지고 이번 있어요. 25일 날 2+2 협상이 있는데 특사단이 뭐 뒷북 치러 갑니까? 가려면 벌써 갔어야지. 그건 얘기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15% 저거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좀 보니까 알래스카 LNG 투자도 하기로 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패키지 딜 안에도 들어있어요. 위성락 씨가 갖고 간 거, 그 안보실장이 갖고 간 데에도 이게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LNG 투자는 사실은 이게 얘기가 잘 안 돼요. 워낙 거기가 어려워요. 동토의 땅에다가 그 지금 일본도 그렇고 그 미국의 엑손모빌 같은 데도 발을 뺐어요.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죠. 13조 원을 넣어야 된대요. 네. 그래 언제 그걸 개발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도 그 전에 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시절에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냥 LNG 어차피 우리 액화전인 천연가스 써야 되잖아요. 그 알래스카 거 쓰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협상 카드는 이미 이재명 정부가 그 마련해 놓은 게 아니고 과거에 그 한덕수 또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니까 별 얘기가 아니다. 일본이나 우리나. 자, 관심의 초점. 대미 경제협력 강화 펀드.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근데 이게 처음에 뭐라고 보도가 나왔느냐? 4천억 달러였어요. 우리 돈 550조 원. 근데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5,50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대요. 네네. 내가 그래서 1,381원이던데 환율이 얼른 계산기에 두드려 봤어요. 무려 75.9조 원이 나옵니다. 759조 원. 예. 하도 액수가 크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760조 원이 일본이 내기로 한 돈이에요. 네. 이거를 앞세우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베센트도 그렇고 지금 일본은 그 돈을 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합의해 줬다. 10% 깎아준 거예요. 자,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얼마를 내야 한국에다가는 사인을 해주고 일본만큼 깎아줄까요? 만약 저게 우리가 협상이 무의로 돌아가고 만약에 25%에서 별로 못 깎았다. 그러면 유난히 일본하고 비교하기 좋아하고 툭하면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으로 막 공격하는 이 정권이 야당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랬죠. 일본과 뭐 사생결단하는 정권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자 성적표가 나올까요? 돈을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LG의 구광모, 현대차의 정의선을 이재명이 만났었잖아요. 네네. 밥도 먹으면서 이 얘기하려고 부른 거예요. 돈을 얼마를 내실 수 있겠냐? 근데 발표가 안 됐어요. 네. 물론 뭐 협상 전략이니까 했겠지만 지금 현대차가 돈이 있습니까? LG가 돈이 있어요? 오늘 그 경제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현대차의 미국 내 그 전기차 매출이 28%가 줄었답니다. 돈이 없어요. 미국에 지금 차가 지금 전기차를 못 팔고 있어요. 네네. 게다가 9월 말이 되면 그나마 팔리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끊어집니다. 지금 현대차 폭망하게 생겼어요. 테슬라도 그래서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머스크도. 테슬라는 로봇 택시라든가 그 스페이스 X라든가 트럼프하고 싸웠지만 예. 테슬라와 현대차를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애국주의자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네. 테슬라와 현대차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 테슬라는 메가 기업이에요. 메가 기업. 예. 거기는 우주도 개발하고 할 게 많아요. 네. 트럼프도 싸웠지만 테슬라 전부 계약 취소해라 그랬다가 살펴보니까 국방부, 국무부, 미국의 모든 기관들이 안 된다고. 테슬라 뜯어냈다간 우리가 망한다고 그래서 지금 휴전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돈이 없습니다. LG 없어요, 돈이.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760조는 고사하고 한 100조 정도는 물론 미국이 성에 안 차하겠죠. 일본이 760조를 내고 타결했는데 우리는 얼마를 내야 과연 얼마를 적어 가지고 갔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 25일 날 하기로 했다는 이 2+2 회담 네. 전망이 칠흑 같다. 깜깜하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의 얘기에 따르면 만약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8월 1일 날 일단 25% 물릴 거예요. 협상 타결이 안 됐다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더 가져오라고 아마 한국에다가 얘기할 것입니다. 협상 타결 전망은 캄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이 문제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여쭤볼게요. 이재명이 최근에 이제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관저로 초청을 해서 만난 사실은 알려졌습니다. 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대미 투자 방향과 관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렇게만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어떤 얘기가 오고 왔을까요? 실제로는 이제 들려오는 얘기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더 투자를 좀 해달라. 한국의 대통령이 기업도 우리 대기업을 만나서 미국에 더 투자 가지고 있는 지금 자본들 많이 쌓아놓은 거 있으니까 그 미국에 가서 투자해라. 한국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 더 투자하라. 이렇게 사실상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 아까 이야기했었죠. 일본에서 이제 경제 관련, 제조업 관련 뭐 펀드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고기나 쌀 수입 개방 문제 이건 너무 개방하기에는 민감하니까 그것까지 우리는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돈은 미국에 좀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좀 협상에 어쨌든 조건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기업들을 외국에
미국의 자본을 투자하라 쪽으로 만일 이야기가 오갔다면 우리 기업을 등 떠밀고 희생시키는 그런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 현대는 조지아 공장을 신설하고 예. 확충하고 LG도 그 백색가전을 비롯해서 TV 잘 팔리니까 예. 멕시코나 또 사실상 미국 현지 공장을 지금 늘렸어요. 예. 늘려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별도로 돈을 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협력 펀드를 만들어라. 한국 기업들 돈으로. 그걸 지금 말하는 건데 그런 걸 낼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라 돈으로 만들 수는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 나라도 그 정부도 돈을 내겠지만 기업들이 같이 돈을 내고 그 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미국 국채의 세계 최다 보유국이라니까요. 네. 미국 국채를 일부 내다 팔면은 돼요. 우리는 그런 국채 보유 자체가 없고 지금 뭐 돈 뿌리려고 여기저기 좀 쓸 때는 태산이고 지금 물난리로 뭐 여기저기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고 지금 당장 며칠 전부터 지금 그 줄 서고 있는 지역화폐 자금은 그 뭐 일부 지자체 돈 없는 지자체는 돈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뭐 고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몇십 프로라도 이렇게 20-30%라도 내야 되잖아요. 네. 돈 쓸 때는 천진데 미국은 당장 관세 협상을 위해서 완전히 다른 그 펀드를 만들으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 그 정의선 회장이나 구광모 회장이 대통령하고 밥 먹고 좋은 얘기는 했겠지만 그런 펀드를 약속할 여력 자체가 없을 거 아니 제가 뭐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과연 이 관세 협상 지금 오늘 또 하나의 새 소식을 말씀드리면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네, 네. 그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 아닙니까? 그 정상회담을 해요. 네, 네. 그 앞서서 뭐 그 주요 장관들 다 만났고 지금 남중국해 그 영유권 놓고 중국 견제를 하겠다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 필리핀도 좀 시원하게 깎아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깎아줬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돈을 투자하고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자 미국 얘기입니다. 깎아준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들고 가고 가급적 두 가지를 다 들고 갔어야 돼요. 네. 돈을 듬뿍 내겠다거나 중국 견제를 위해서 뭔가 협조를 하겠다라는 뭔가라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전승절에 대통령 가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국회의장 의원식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무슨 좌파 국가들 그 전승절 그 말이 좋아 전승절이지 그 거의 공산권 국가들 모임 하는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간반은 있습니다만 거길 국회의장이 왜 갑니까? 저는 좀 이상해요. 네, 네. 어느 그 유효한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카드가 나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협상이 잘 될 리가 가능성이 극히 낮다. 특사단도 안 갔고 지금 그 어떤 소식도 안 들려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 정상회담 얘기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어요.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 잘해야 10월 그 말이나 이야기 싹 사라져 버렸네요. 안 하잖아요. 네. 강유정이 국민의힘 소속 그 물난리 때 어디 가서 노래 불렀다는 구리시장하고 뭐 세종시장 어떻게 그렇게 하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만 쏙쏙쏙 골라서 질책하고 윽박질렀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이게 다 그 내년 지방선거 때 그 구리도 그렇고 뭐 세종도 그렇고 지금 다 찾아오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물소대 전략 통하지 않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타결. 이재명이 대기업 회장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왜 우리 기업의 자본을 미국에 지금 등 떠밀고 있느냐? 그 장면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앞서 이제 몇 개의 지자체장을 타겟으로 해서 대통령실 이재명이 공격하는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요청했는데 반려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재밌잖아요. 예. 재난 상황에 방송 컨트롤 타워인 방통위원장이 예. 무슨 놈의 휴가냐. 예. 뭐 놈이란 말 안 썼어요. 그렇지만 휴가를 가는 건 부적절하다. 강유정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18일 날 휴가 신청을 반려했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반려한 지도 닷새 전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고립무원이에요. 1인 체제인데다가 혼자 뭔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뭐 바른 말 좀 입찬 소리 좀 했다고 국무회의 배석도 하지 마라. 그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사실상 혼자밖에 없어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인터넷이나 보다가 와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손발을 꽁꽁 묶어놨는데 휴가는 원래 저도 이번에 그 보니까 장관급 이상의 휴가는 형식적으로나마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네. 대통령실에. 그래서 휴가 신청을 냈죠. 휴가는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보니까 휴가 신청을 한 것은 물난리 전입니다. 그런데 이 일도 못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휴가는 가는 게 부적절하다? 방송을 컨트롤 타워로 챙겨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봐요. 그냥 아예 여름 휴가 가지 말고 예. 영원히 휴가를 좀 가라. 아. 사표 내라는 소리죠. 예. 이래도 이렇게 휴가도 못 가게 스트레스를 주는데도 안 나갈래?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이 휴가 말고 그 며칠짜리 이런 휴가 말고 영원히 휴가를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강유정을 통해서 반려한 이유가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로 일을 하라. 그래서 부적절하다. 17일 날 밤에 그 전복전, 한우 떡갈비, 감자전 먹으면서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우리는 현장파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그 네. 대통령이. 예. 그런데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구리시장이 아마 노래 부르고 춤췄다. 그 일요일이에요 그날이. 예. 그 일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비상근무하고 구리시 공무원들이 있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일요일 날 강원도 홍천 유원지 어디 가가지고 음주가무란 표현을 썼는데 술 먹었다는 얘기는 사실 확인은 안 됐어요. 그냥 흔히 하기 좋은 얘기로.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전국 곳곳에 물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어디 그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안 그랬을까요? 책임이 없을까요? 그런데 왜 전부 100%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만 공개 망신을 주고 뭐 엄중하게 단속하겠다. 두 가지가 있겠죠. 감사원 감사를 시키거나 지방재정 교부금을 깎거나 삭감하는. 툭하면 잘하는 게 그 예산 갑질 아닙니까? 예. 참 그런 걸 보면서 이준숙 위원장 보고 이 휴가 말고 그냥 아주 휴가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봅니다. 예, 아주 가라. 떠나라. 그 얘기였군요. 예. 3부 아니네요. 자, 3부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의 시원한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구독, 좋아요. 김진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문제 좀 다뤄줘 주실 겁니까? 네, 지금 일단 이번 수해가 정말 그 피해가 정말 컸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요 근래 최근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그 지자체를 향한 어떤 이 경고, 엄포 상당히 좀 살벌할 정도의 그런 그 메시지도 냈거든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연동해서 이 미묘한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는 그런 내일 그러니까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와 연관된 그쵸. 이재명의 어떤 일종의 구상이 이번 폭우와 관련해서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특정한 지침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일단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전 국민적인 어떤 이 비난 여론이 가는 가운데 이렇게 앞장서서 경고하고 질책하고 하는 그런 그 일련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한 지자체에 있는 인사는 이제 제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딱
지금 1년 뒤에 열리는 허니문 선거입니다. 그래서 네. 그 1년 뒤에 이 지방선거에서의 또 이 대승까지 거둬가지고 이 뭐 3권까지 다 장악을 하고 또 뭐 입법, 뭐 국회도 장악했고 결국에는 대통령직 차면서 행정도 장악했고 또 주요 사법기관부터 해서 뭐 검찰 개혁이니 뭐니 해갖고 다 지금 장악하고 있고 또 이 방송 3법 등을 통해서 방송도 지금 뭐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1년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 권력까지도 다 장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정말 다 장악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딱 그 목표로 내년 지방선거를 이재명이 노리고 있고 벌써 지금 그거를 보여준 것이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우리 당에서는 뭐 당권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에 놓고 누구가 되니 누구는 안 되니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다.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엎어치기 공작에 벌써 들어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직접 하나하나 살펴보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기사 일단 하나하나 제가 넘겨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옹벽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오산에서 이번에 워낙 비가 폭우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이 지반도 많이 약해지고 이 토지가 물을 머금는 그 수분 함유량이 너무나 과한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그 지반이 약화돼 가지고 뭐 산사태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고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오산에서는 옹벽 사고가 벌어져 가지고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가지고 왜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경찰이 이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오산시하고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속보로 어제 나왔었죠. 네, 오산시를 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 나간 공직자들이라고 하면서 경로,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리시장. 이 구리시장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그 누구도 구리시장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결로 함께 보고 있어서 제가 그걸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짚어드리는 거예요. 네. 구리시장을 겨냥해서 정신 나간 공직자들이라고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리시장이 고개를 숙인 거예요. 저 구리시장 어떤 분이냐면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평생 경기도 일대에서 행정 일을 해온 잔뼈 굵은 행정 그 직원 출신이에요. 지금 이 백경현 구리시장인데 이 백경현 구리시장이 재난 문자도 보내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정해진 일정대로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 가서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참석자들이 술판을 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같이 찍혀가지고 모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이 수해가 뭐 벌어지고 뭐 재난이 이뤄지고 경기도가 지금 아주 아수라장인데 어떻게 지자체장이 다른 지역 가가지고 저렇게 술판 네,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막 보도도 나오고 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 나간 공직자들이라고 해서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구리시장이 고개를 숙인 건데, 근데 앞서 보신 대로 오산시도 그렇고요, 구리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세종시도 그렇고 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입니다. 그런 데를 콕 찍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 질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정신 나간 공직자들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라고 어제 오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저렇게 찝어가지고 지금 이 국무총리실을 산하에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최근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폭우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복무기강 등을 점검하라라고 하면서 이 전격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지자체 점검 뭐 이렇게 명분을 달았네요. 네, 그래서 이 재난 대응과 관련해 시스템 작동 여부, 복무 기강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다 해가지고 뭐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대통령의 이 경로를 통해서 이 전 국민이 그 문제의 지자체를 알게 되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과 또 이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감사를 내리고 하는 걸로 쭉 연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좌파 진영의 친민주당 매체들은 딱 제목부터 다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거 완전 뭐 어떻게 보면 대목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넨 비상근무, 난 음주가무, 재난 속 정신 나간 공직자 또 누구? 저렇게 제목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기사를 읽어봤는데 저거 한겨레 기사거든요. 뭐 김영환 충북지사부터 해서 과거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뭐 해가지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좀 저런 기사를 쓰면요 그래도 좀 구색을 갖춰가지고 뭐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랄지 하는 사람들의 좀 불미스러운 일도 하나 정도는 넣을 수도 있는데 저 기사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과거 국민의힘 이 새누리당 소속 이 지자체장들의 이 부적절한 당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그 사례들만 쫙 다 모아놔가지고 쭉 그냥 국민의힘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등 해가지고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그 정도 넣을 거면 두 가지는 최소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재명, 김민석이 그 폭우 피해로 사망자가 5명이 발생했던 그 시점에 17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 파한대소 만찬했던 것도 좀 거기다 기록을 넣어야 되고 이재명이나 김민석이 현장에 그 폭우 시기에 가지 않은 기록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뭐 일절 없고요. 그냥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뭐 홍준표, 뭐 정진석, 뭐 김성원 등등부터 심지어 지자체장 아닌데 이 수해복구 중에 김성원 당시 의원이 좀 부적절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포착돼 갖고 당시 좀 욕 좀 먹었던 일이랄지 하는 것까지 해서 다 그거를 지금 한겨레는 지금 기사 제목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재난 속 정신 나간 공직자 또 누구? 띄워주시죠. 재난 속 정신 나간 공직자 또 누구? 라고 해가지고 이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케이스만 쫙 모아가지고 저렇게 기사를 내는 것이죠. 뭐 경향신문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줄줄이 지금 신난 겁니다. 근데 다 이런 거가 뭐다?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만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있는 어느 지자체에 있는 분은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위기감을 사실 느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내년 지방선거 쉽지 않다는 거죠 원래 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저런 식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엎어치기를 하려고 하는 저 공작이 다 이렇게 언론과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이 정치 이 민주당과 뭐 이 진영 차원에서 지금 딱 노리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또 세종시 급류 실종 같은 경우도 엄중문책하겠다. 해가지고 세종시를 향해서 강력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국민의힘에서도 경각심이 좀 부족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과연 지금 이 대통령실과 민주당만큼 치밀하게 고려하고 준비하는 어떤 이런 의식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같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 세종시 급류실종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왜 입장을 낸 거냐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세월호 사건에 빗대면서 이재명이 뭐 감자전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세월호 때 니네 욕했는데 니네 그럴 자격 있냐 세종시 급류 실종 사건에 이재명 뭐 한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강유정 대변인이 세종시의 급류 실종 사건은 어쨌든 일단은 지자체장의 문제다. 이걸 정쟁에 엮지 마라. 그러면서 이 세종시 급류 실종 사태 대통령실도 그럼 들여볼 거고 그런 엄중문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입니다. 세종시장도. 그러니까 세종시에서도 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멘트도 조금 아쉽다는 거죠. 예, 괜히 사실 불필요하게 이걸 정쟁화를 또 시킨 것도 좀 있다 해가지고 좀 그런 입장도 내는데 어쨌든 지금 내년에 이 6월 지방선거가 아주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서울 부산시장부터 해서 뭐 다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번 이 수해가 이 충청도 일대 그 중부 지역에서의 피해가 엄청 이번에 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청도에 민주당 후보가 넘칩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 선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요 지역과 뭐 출마자 뭐 한 명 한 명 다 거론해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일단 민주당은요 전국 이번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후보들이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정말 쉽지 않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내년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 서울시 자리 하나 지키는 거 말고 나머지는 정말 다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우려. 긴장을 갖고 뛰어야지 된다. 지금 앞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이 구리시장 같은 경우도 백경현 시장이 아마 3선 시장 도전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벌써부터 이번 수해에 있어서 큰 어떤 이 낙인을 찍어버리고 들어가면 이거 과연 쉽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번 수해에 있어서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오산시, 구리시, 세종시 등등으로 해가지고 딱 콕 집어가지고 언론까지 싹 끌어가지고 비난하는 거 그리고 뭐 공직기강 감찰까지도 들어가는 거 이거 예사롭게 볼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 정치권의 이 시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고 좌파 매체들이 지금 특정 지자체를 공략하는 방식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그런 여권의 움직임이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좀 분석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